학생 개인별 시간표 프로그램 생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시간표 파일을 여시고요. 첫 번째 시트가 학생 편성 현황 시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미리 나이스에서 학생 편성 현황 파일을 해당 학년에 파일을 다운받아 두시고 그 파일을 갖다가 이 학생 편성 현황에 업로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저장해둔 학생 편성 현황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그 뒤로는 개인별 시간표 첫 번째 시트 학생 편성 현황 시트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과목 이름의 단위도 학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도 가로 열고 2학년 1반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데이터 변환을 클릭하시면 지금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삭제가 되고 간단하게 과목명, 그 다음에 반, 학년 이런 정보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는 여기까지가 끝나면 학적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학적 시트로 이동해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학생 편성 현안에 입력되어 있는 학생들 각 반별로 학적 인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만약에 13반까지인데 14반 학생이 잡힌다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학생 편성 현황에서 지금 뭐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해서 학급을 추가로 개설해 놓은 그 학생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데이터는 삭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또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출학생 자료도 삭제가 되는데요. 혹시 제대로 삭제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학적 시트로 와서 그러면 반별 인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생 편성 현황에서 학번, 학년, 반, 번호, 이름이 쭉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옆에 이 부분 응시교과부터 해서 쭉 이쪽 시트에 나이스 편성학급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입력이 되고 현재는 비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과 일정 입력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지필평가 기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에서 1, 2, 3교시 어떤 과목들이 시험이 진행되는지 그 정보들을 입력하는 시트고요. 일단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 해당 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그 다음에 학급 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에다가 평가 1차와 평가 교실을 입력을 하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아가 1일차 2교시에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평가 1차에는 1일차 1, 평가 교시에는 2일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단축 과목명이라고 쓴 것은 나중에 이제 파일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과목명이 긴 경우에는 그 시트에 과목명이 입력이 될 때 조금 보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 이제 줄여서 입력을 하려고 단축 과목명을 추가로 입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니까 과목명이 그냥 기하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또 기하가 학교 지정 과목인지 아니면 선택 과목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기하가 선택 과목이어서 선택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학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문학이 3일차에 시험을 본다. 그리고 1교시다. 그럼 이것도 과목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학. 이거는 학교 지정 과목이기 때문에 지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런 과정, 이런 절차대로 지필평가 실제 치르는 과목들에 대해서 평가 1차, 평가 교시, 단축 과목명, 지정 선택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작업을 해둔 자료를 토대로 평가 1차, 평가 교시, 단축 과목명, 지정 선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영어권 문화가 좀 기니까 이거를 명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면 다음 평가 일정 입력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년 정보나 시험실별 좌석수, 시험 일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지금 2학년이고
학급수가 13개다. 근데 시험실을 갖다가 이 교실 말고도 추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특별실에다가 홈베이스 1 이런 식으로 특별실명을 입력을 하면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시험실로 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교실만 사용한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년과 학급수를 입력하고 난 뒤에는 학년 정보 반영을 클릭하면 요 2학년과 학급수가 필요한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럼 옆에 좌석수 반영으로 가시면 지금 학년 정보에서 학급을 13개, 시험실을 13개로 잡았기 때문에 학급이 1부터 13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학급, 각각의 시험실별로 좌석수가 몇 석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계획을 하셨다면 그 계획된 좌석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계획되지 않았다 하면은 학적 인원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그 반 아이들의 학적 인원이 입력이 됩니다. 물론 이건 뒤쪽에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시험실 과목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12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인원이 24명이어서 24 좌석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30석이 될 필요가 있다면 뒤에 가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 1, 평가 1 입력하는 이 부분을 입력을 이동을 해서요. 실제 지필평가 시험 일자를 갖다가 적당한 방법으로 보기 좋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일차 6월 27일부터 해서 5일차 7월 3일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일 반영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시험 일자들이 필요한 부분의 입력이 다른 시트에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 일정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앞에서 지금 교과 일정에서 입력을 해두었던 1일차에 어떤 과목을 보고 2일차에 어떤 과목을 보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종합이 되고요. 한번 가볍게 계획한 대로 맞게 들어갔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시험실 배정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정작 그 학생 개인별 시간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 이 시트가 시험실 배정 시트고요. 데이터 종합을 일단 클릭을 하시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코드를 갖다가 좀 간결하게 썼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엑셀로 돌렸을 때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한 셀로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했을 때는 한 1분 가까이도 아니면 1분 이상 전후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합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평가 계획을 했던 대로 1일차에 1교시에 한문 원 시험을 보고요. 나이스 편성학급 되는데 개설 강의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문 1반, 한문 원 2반 쭉 반별 있고 거기에 이제 몇 명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이 한문 원의 나이스 편성학급 1반 아이들을 갖다가 어느 시험실에 어느 교실에 몇 명을 배치를 할지를 갖다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9명인데 29명을 한 강의실에 29명을 전체를 다 배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좌석수 문제로 여기에는 27명만 배정을 하고 옆 교실에 2명을 추가로 넣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학교 지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번호대로 좌석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어떤 시험실에 몇 명을 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하진 않고 자기 반에서 보니까 지정 과목 입력이라는 걸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요. 앞서 지정 과목이라고 설정을 했던 과목들은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반에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되고요. 그럼 추가로 해야 될 작업은 지정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 하고요. 그 다음에 자습 인원도 잡혀 있습니다. 즉 2교시에는 시험이 없는데 3교시에는 시험이 있어서 2교시에는 어딘가에서 자습을 해야 되는 아이들 인원이 이렇게 1일차 2교시 자습으로 잡혀 있고요. 이 인원까지도 2교시에 시험실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1일차 2교시에 기하 5반이 32명인데 이 학생들을 어딘가에 시험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기아는 4반부터 11반까지 이런 식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실제 개설되어 있는 4반 학급에 넣으셔도 되고 또 내 시험실 배치를 하고 뭐 감독관이나 국토감독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요 시험실들이 개설 강의실이 4반이라 하더라도 1반부터 한쪽으로 몰려서 배치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반에다가 4반 아이들을 29명을 배치를 하겠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은 1반 현재 제적이 28명인데 29명을 넣겠다 하면은 어, 좌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배치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 1반은 실제 아이들이 28명이지만 시험장 세팅은 29명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별 필요 좌석 수라는 거를 전체 배치가 끝나면 누르시면 그러면 28석이었던 게 얘가 29명을 배치함으로써 29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아 5반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32명을 한 교실에 넣기에는 너무 많다 싶으면 이 5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반에다가 29명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3명은 3반에다 배치. 그러다 보면 이제 또 6반을 또 배치를 해야 되는데 3반에 3명만 들어가 있으니 그리고 좌석수가 29석인데 그러면 30석에다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다가 27명을 추가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다가 3명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6반에 30명 또는 5반에 32명을 시험실별로 쪼개서 인원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각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시험실 배치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대로 인원을 갖다가 배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자동으로 입력을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검토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지정 과목을 빼고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요. 앞쪽 반 또는 뒤쪽 반으로 시험실을 몰기도 하고 아니면 요 4반으로 개설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반 그리고 5반 같은 경우 5반 이런 식으로 그냥 배치를 하겠다 하면은 그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경우가 너무 달라서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 업그레이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습 인원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에는 이 자습 인원들이 여기에 있는 같은 1일차 2교시에 기하부터 영어권 문화까지를 배치를 하시고 남는 교실에 28명을 갖다가 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들을 한번 배치를 해봤고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5반 같은 경우에 32명이기 때문에 30명은 7반에다가 나머지 2명은 13반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11반 같은 경우도 32명이기 때문에 요놈을 12반에 24명, 그 다음에 13반에 8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 13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명하고 8명하고 10명만 시험을 보는 교실로 적은 인원이 보는 교실로 됐고요. 이런 식으로 기하를 배치하고 같은 시간에 영어 근무라도 진행이 되는데 영어 근무라는 1반에 28, 그다음에 10반 아이들 갖다가 2반에 16,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자습 교실도 있어야 되는데 시험실로 사용하지 않는 4반, 5반 교실을 갖다가 29명씩 배치를 해서 자습 교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들을 전부 다 인원까지 다 배치를 해서 넣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실별 필요 좌석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실제 계획해서 인원 배정했던 인원들 중에서 가장 큰 인원들이 제적 인원이 29명, 28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시험 일정 중에 한 교시라도 30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필요 좌석수는 30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좌석 수를 갖다가 이제 학년부에 전달을 하면 담임선생님들은 요 인원,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좌석을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배치가 다 끝나면요. 최종적으로는 배정 내역 반영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을 시험실별로 배치를 했던 요 내용들이 어, 학생별로 그러면 한문 일반의 28명이 요 교실에 학번 순으로 해서 나이스 개설 학급 기준 학번 순으로 해서 좌석이 배치가 됩니다. 요 내용은 어디에 입력이 되냐면 학적 시트에 다시 가시면 아까는 비워져 있던 요 응시 교과 나이스 편성 학급 좌석 번호
시험실 요 시트에 조금 전에 계획을 해서 인원을 배정했던 대로 요 학생들이 실제 응시교과 강의실 좌석들이 입력이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시험실 배정 시트로 다시 와서 요 배정 내역 반영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관리자 시트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급별 시트 생성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에서 지금 학적 시트에서 입력이 됐던 요 내용들이 어, 개인별 시간표 요 빈 양식에 반별로 학번 순대로 학생별로 시험 일정들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관리자에서 학급별 시트 생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은 꽤 소요되고요. 한셀 같은 경우에는 1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아서 이제 입력이 다 됐고요. 학급별 시트 생성을 클릭을 하면 개설 학급대로 13반까지 있으면 여기 보면 이제 시트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1반부터 13반까지 쭉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1반을 가면 그러면 2학년 1반 1번 학생이 시험 일정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3일차 같은 경우에는 1교시의 문학을 2학년 1반 1번 좌석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2교시의 자습은 2학년 12반 1번 좌석에서 하게 되고요. 3교시 한국지리는 2학년 1반 또 1번 좌석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번 4번으로 이동을 해보면 4반의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문하고 기하는 이렇게 2학년 4반, 2학년 6반의 1번 좌석에서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0반의 이제 5번 좌석 이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개인별 시트가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요 놈을 갖다가 이제 학급별로 파일을 생성해서 학년에 보내주면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요 학생 개인별 시간표를 출력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학생들은 이 학생 개인별 시간표를 가지고 시험 일정 지금 각각의 시간에 어떤 과목, 어떤 시험실 몇 번 좌석이구나 보면서 이동을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급별 파일을 생성을 하면 엑셀 기준으로는 저장할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엑셀 기준으로는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 반별로 그 다음에 PDF 파일도 반별로 생성하도록 했습니다.